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제가 토익 스피킹 새로운 책을 출간하는 작업 때문에 토익 스피킹 후기 영상을 몇 번 스킵했거든요. 죄송하고요. 원고 작업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몇 주째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계속 끝나가고 있어요. 진짜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성도가 높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시험은 후기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파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Part 1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art 1, 1번 지문은 라디오 방송이었고 Radio Broadcast. Icelan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island 있잖아요. Iceland가 오늘 시험에는 나왔습니다. Ice, I-C-E. 그 얼음, i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Iceland이고 I-C-가 아니고 I-S-가 들어가 있으면 S-가 묵음 처리되어서 Island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지만서도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Iceland 하고 Island. 오늘 나온 단어는 Iceland 였고요. Latest 라는 단어 보였고요. 이번 지문에서는 어떤 garden center의 인사말이었어요. 우리 garden cente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말이요. garden center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garden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expert, gardener, 그리고 soil quality, crops 이런 단어들. Part 1은 뭐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죠? Part 2,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이 또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시험이었습니다. 거리 사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우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사진을 접하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들곤 하거든요. 오늘 시험에서는 차도, 인도, 보행자 이런 단어들을 알았다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차도는 그냥 road라고 하시면 돼요. 인도는 sidewalk. 단어야 굉장히 많죠. 근데 한 개씩만 우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행자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요. pedestrian. 그래서 네에 강세를 주시고 pedestrian. 제가 여기다가 발음까지 써서 드릴게요. pedestrian. 이 보행자입니다. 오늘 사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래서 many people are crossing the street.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좀 눈에 띄는 여자가 wheelchair를 타고 있었고 그 wheelchair를 다른 여자가 밀고 있었거든요. There is a woman wheelchair를 타고 있다는요. 그냥 in a wheelchair 라고 해주시면 돼요. in a wheelchair. 그리고 another woman is pushing the wheelchair.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겠습니다. in a wheelchair. pushing the wheelchair. 그래서 이 wheelchair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는 관사 쓰는 거고 Another woman is pushing the wheelchair. 그 wheelchair를 밀고 있으니까 the wheelchair. 이런 관사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사진 찍고 있다, taking pictures. 걸어 다니고 있다, walking. 이런 단어들. 자동차들이 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너야지 자동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들, many cars. 뭐 하고 있냐면 waiting at the traffic signal.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었겠고, 나무들, trees도 보였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카페 같은 곳인데, 이게 카페인지 정확하지 않다 하면, 우리 첫 문장에서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afe 하는 것보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cafe. 카페처럼 보이는, 마치 카페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혔습니다. 라고 추측을 넣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행동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고 있는 행동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Sitting at a table. 그리고 랩탑 컴퓨터에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typing on a laptop computer.
대화하고 있었어요. having a conversation. 웃고 있었어요. smiling. 이 정도의 단어들. 사물로는요. 가방 있죠. a bag. 그리고 sunglasses. 이런 것들이 그 테이블 위에 바닥에 뭐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sunglasses, a bag.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smiling, sunglasses. 첫 번째 사진이 훨씬 어려웠어요. 두 번째 사진보다. Part 3는 party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5번 문제는 when, where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when, 가장 최근에 파티에 간 게 when, 언제니? 그리고 where, 어디였었니? 라고 했습니다. Part 3는 매주 시험을 봐도 정말 순발력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매주 들어요. 빨리빨리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준비 시간이 각 질문마다 3초씩 주어지지만 3초라는 준비 시간은 뭐 없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으로는 최근에 간 거는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되죠. About 2 months ago. 어디였었어? 이거에 대한 질문은 In my best friend's house. 내 가장 친한 친구 집이었었어. 아니면 우리 집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럽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무 장소나 빨리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6번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When you, do you, 이렇게 물어봤는데 When do you?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When you 어쩌고 저쩌고 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죠? 네가 이거 할 때에는 네가 이거 하는 경우에는 하고 상황을 주는 거죠. When, 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When you, 파란색 밑줄, do you가 질문이죠. do you, 빨간색 밑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형식을, 질문의 형식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는 when I, 파란색 밑줄 베끼고 I, 빨간색 밑줄 베끼고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을 활용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When you, 밑줄, do you, 밑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when I, 밑줄, I, 밑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 뒤에 추가 문장을 넣어줄 수 있겠죠. 6번 질문의 의미는 너가 파티를 갈 때에는 너가 파티를 갈 경우에는 파티를 여는 사람 있잖아요. host라고 하죠. 이 파티를 여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주로 가지고 가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구성으로 이 형식으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 내가 파티를 갈 때에는 나는 주로 호스트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간다 라는 답변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형식만 따라준다면. 그리고 그 뒤에 why or why no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주로 가지고 간다 라고 했으면 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답변을 하셔도 되고 다른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함을 보여주는 방법. 영어로 어떻게 하죠? A way of showing my gratitude. 이 정도? 문장으로 만들 거면 It is a way of showing my gratitud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도 형식상으로 봤을 때 6번 문제랑 똑같아요. If you, 파란색 밑줄, would you, 빨간색 밑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선 뭐 해야 된다고요? If I, 파란색 밑줄, I would, 빨간색 밑줄 이런 식으로 우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점수 잘 나오고 쉬워요. 좋은 방법이죠. 질문의 의미는 파티를 내가 연다면, 직접 연다면 여러 가지 파티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스들을 계획을 하겠냐. 파티에 가면 어떤 게임 같은 거 준비해 놓는 호스트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음식 나누어 먹고 대화하고 그런 파티도 있고. 우선 if I 파란색 밑줄, I would 빨간색 밑줄 이라고 답변을 했다면 액티비티를 나는 계획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거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액티비티를 계획을 하고 플랜을 했을 때 장점은 재밌죠. 사람들이 have fun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 그런 파티라면 break the ice with strangers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break the ice라는 거는 두 명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을 깨는 거죠. break the i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make new friends 이런 아이디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Part 4 보겠습니다. Part 4가 참 좋아요. 그죠? 매주 똑같아요. 거의. 너무 좋아요. Part 4.
8번 문제에서 날짜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일정 시작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날짜는 제일 위에 나와 있고 시작 시간은 시간 1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 1부터 모든 시간이 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요 날짜고 시작 시간은 요 시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 날짜는 요 날짜고 첫 일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일정 2번을 명시하면서 이거 오후에 열리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았고요. 일정 2번 보니까 오전이죠. 맨날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의 답변은 아니다, 오전이다. 혹은 아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는 워크숍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간 3과 시간 5에 워크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거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워크숍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게 lecture예요. lecture라는 단어도 2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lecture 2번, workshop 2번. 이렇게 보일 경우에는 10번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2개가 동일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전 일정을 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점심시간 후 일정을 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10번 문제의 빈출이지만 점심시간 전에 일정이 3개가 있었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일정이 3개가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10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3줄 읽어줘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줄 읽어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10번 문제의 형식입니다. 마지막 파트가 어렵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요. 국가대표 스포츠 팀 있잖아요. 펀딩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정부가 해줘야 되냐 아니면 개인 회사들이 해줘야 하냐. 정부가 펀딩을 해줘야 된다를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라는 게 특히 내셔널 팀이 하는 스포츠라는 게 전 국민들에게 entertainment잖아요. 그래서 it's a source of entertainment for the whole country.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responsibility가 있을 것 같아요. 또 the name, national teams.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national teams.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팀이라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equipment, 그들이 사용해야 되는 equipment라든지 아니면 training, high quality training, 그들에게 필요한 high quality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펀딩을 해줘야 된다. 어려워요. 정부를 골라도 쉽지 않고 개인 회사를 골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개인 회사들이 펀딩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골랐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생각해 보시고 개인 회사들이 펀딩을 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국가의 파이낸스는 스포츠 팀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스펜딩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reduce burden on the national economy 같은 이유를 얘기하실 수 있겠고 회사들이 펀딩을 해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자기 회사들, 자신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promote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펀딩을 해주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usinesses get an opportunity. They get an opportunity. 무슨 opportunity? To promote themselves internationally. 이런 이유도 하실 수 있겠고 머리 아파요. 오늘 시험은 어쨌든 마지막 파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Part 1은 늘 그렇듯이 할만했고요. Part 2, 첫 번째 사진에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Part 3랑 Part 4에서 이 정도면 막 쉽지는 않지만 오늘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다음 주에 시험 다시 신청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 난이도는요 8로 8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높은 난이도인 거죠. 문항 하나가 엄청 어려웠다고 해도 난이도가 2개, 3개씩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우선 시험이 개정된 이후에 마지막 파트의 역할이 점수로 봤을 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파트는 또 유난히 어렵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파트가 난이도를 확 올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요. 오늘 마지막 파트 시험 문제는요, 뭐 문법이나 이런 게 똑같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올해 처음 나온 시험이 아니에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도 필기도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검색도 조금 더 해보시고, 해서 1분 답변을 써서 만든 후에 외워야 되더라도, 이거를 확실히 준비하고 다음 시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난이도는 8. 오늘 후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